안녕하세요. 종수들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32%, 코스피는 0.47%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상승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모양새 흐름이었고요. 오전에는 이 하락 시그널을 좀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오늘 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우리나라도 3%대 이제 금리에 정말 오랜만에 들어섰다라는 뉴스가 나옴으로써 사실상 반등을 했어요. 반등은 했지만 그 반등이 뭐하다? 엄청나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특히나 코스닥은 왜? 미국 금리는 현재 3.25%예요. 기존에 우리나라 2.5%에서 금리 인상을 0.5% 단행해서 3%를 맞춘 부분인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놓긴 했지만 결국엔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더 높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내가 미국 통장에 미국 은행에 연방은행이든 어디든 미국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게 한국은행에서 돈 돌리는 것보다 손실 볼 일도 없고 이자가 쌓인다 라는 입장이거든요. 요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러시아발 얘기도 있고 핵을 쏘네 잣지네 젖지네 했어도 사실 그 얘기는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그죠? 그냥 우리 북한발처럼 항상 내재되어 있는 악재처럼 말 나올 때만 살짝 넣었다가 다시 말 들어가면 다시 올려놓고 요런 흐름을 예전에는 한국과 북한의 개념하에 움직이던 게 이제는 전체적인 나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냥 얘네들이 북한과의 역할을 대외적으로 해준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발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정말로 핵을 쏜다면 그 여파가 유럽이든 어디든 방향이 잡혀서 그만큼 물가가 더 올라가든 혹은 유전자 변이가 나오든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미국이 혹은 중국이 그리고 한국이. 그러면 이거는 간접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그 여파 자체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그대로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내로남불이라기보다는 나만 아니면 돼. 예전에 1박 2일이 유행했던 이유가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빼고 남이 괴롭히고 남이 고생하는 건 그러려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라는 거. 내일이면 힘들지만.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은 남의 일이에요. 어디에서? 시장에서. 어. 남의 일인데 그냥 사돈의 팔촌 약간 먼 친척벌인 거예요. 약간의 이 체감도는 있지만 그렇게 와닿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친척이 주저앉았다고 해서 거지가 됐다고 해서 내 재산을 몰빵해서 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기껏해야 그냥 조금 야 몇백만 원인데 힘내 보태서 써 라고 성의 표시만 하는 거지. 그죠?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근데 금리는 체감한다라는 거죠. 특히 누구? 외놈들은 개관들이야 걔네들은 별 볼 일 없다 항상 말씀드리죠. 체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체감하면 실제적으로 그럴 때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은 뭐다? 한국 시장 망하진 않을 거다. IMF가 되진 않을 거다. 그러면 지금의 우량주들 많이 빠진 이런 종목들은 주워 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외국인이 있는 반면 미국에 그냥 넣자 안전하게 자금 이탈을 하는 수준이 또 나올 수 있는 반면 그에 비해서 코스닥의 시장은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금리가 저 모양인데 굳이 내가 코스닥 종목에 처박아 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수급이 막 미친 듯이 들어오고 호재가 있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넣었다 빠졌다는 가능하겠죠. 왜? 돈을 돌리고 모아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빠지는 거고
이 수급의 흐름 자체가 코스피는 꾸준하게 사모으죠. 쳐 밀리는 동안 요 안에서 뭐 한다? 꾸준하게 사모은다라는 거예요. 누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들쑥날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코스닥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리적인 부분이 맞춰지든 아니면 그 부분이 맞춰지기 전에 미국에서 김파월 씨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더 이상 뭐 어쩌고 저쩌고 인플레이션 많이 잡았으니까 뭐 금리가 어쩐다 저쩐다 좀 낮춰도 될 것 같다. 이제 0.5만 할게 뭐 할게 라고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해야 된다? 코스피 눈치를 코스닥은 계속 봐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뭐 몇 개월 만에 또 뭐 빅스텝이네 어찌네 해서 3%를 만들었지만 뭐다? 미국보단 낫다. 그러면 또 한 번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 한 번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두 번은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그래야 뭐가 맞아? 갭이 맞다. 어찌됐든 한국이 미국보다는 금리가 좀 더 높아야 된다. 아무리 지금 뭐 집값이 다 빠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약자 시장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2등주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2등주 관점 보면 오를 때 대장주가 항상 많이 가고 400% 가고 얘 100%밖에 안 가고 빠질 때 얘 200% 빠질 때 얘는 얘 뭐 100% 빠질 때 얘 뭐예요? 상승했던 거 다 반납씩 더 쳐받고 있죠. 얘는 대장주는 올라갔다가 요 상승폭에 어느 정도에서 조정받고 있는데 부대장 2등이란 놈은 요만큼 올려놓고 쳐밀려고 여기서 지금 조정받고 있죠. 이래나 저래나 얘는 수익인 거고 얘는 항상 마이너스고 그런 관점이에요. 이게 한국이에요. 이게 한국. 이게 미국이고 특히나 이게 뭐다? 코스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코스피고 그나마 비교를 해본다면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뭔가 원론적인 게 해결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가섰다. 결국 미국 고용지표와 우리 이제 옵션 만기일이 뭐 내일인데요. 맞나요? 내일 맞죠? 내일인데 뭐 오늘 한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별 의미가 없고요. 이제 금리 인상,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혹은 고용지표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같이 반응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중요하지가 않다. 이해되시죠?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들어서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코스피 여전히 여기 유지하는지 위로 올라타는지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코스닥 요 안으로 들어서야 돼요. 일단 675포인트 안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아직 못 올라왔죠. 일단 여기 660포인트 기존의 저점을 한 차례 다시 지지받는 흐름을 만들어냈던 부분인데 요 갭자리 681, 675를 뚫어 올리는 혹은 이 안으로 안착하는 게 일단은 뭐다? 급선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 발짝 다가서긴 했지만 마음에 차진 않는다. 차라리 그냥 할 거면 0.75, 1%를 한 번에 올리면 지 욕 처먹을까봐 그냥 0.5 항상 올리던 듯이 올린 것 같은데 그닥 그냥 한시름만 났구나. 말 그대로 그냥 혹시나 상승할 수 있는 건덕지는 줬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명분은 줬구나. 명분은 이 명분을 활용해 먹을 거냐 그냥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척만 할 것이냐는 결국 미국 시장에 달렸다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만의 메리트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금리가 뭐 미친듯이 높더니 차라리 뭐 5%다든지 이건 뭐 좀 말이 안 되지만 이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하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은행도 1금융권, 2금융권이 있듯이 사실상 저축을 할 때 일반적인 뭐 우리은행이나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말고 농협이나 그다음 신협 그리고 수협 요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 이유가 뭐예요? 금리가 높으니까 그래요. 얘네보다 우리가 떨어지는 은행이니까 금리라도 많이 줄 테니 우리 쪽으로 오세요 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제 그 지역 단위다 보니까 확인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돈 세탁할 때나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뭐 그런 이게 각자만의 메리트가 있는 거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돈 세탁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또 한편으로는 금리라도 줘야 내가 여기다 넣지 굳이 위험하게 여기 늘 이유가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금리 자체가 미국보다 높아야만이 특히나 코스닥에 훈풍이 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를 만들어주든지. 그게 아니라 시장이 다 죽어 하면 코스닥은 계속 죽어요. 그냥. 왜? 살릴 이유가 없으니까. 코스닥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돈도 없고 굳이 내가 이 밑바닥에서 쳐받고 있는 종목을 이 종목 나중에 예전에 10,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200원 됐네? 굉장히 싸졌네? 라고 하더라도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 정말 이 200원짜리 회사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10,000원이 될 수 있는 회사냐를 본다라는 거예요. 안 본다라는 거죠. 안 본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 그래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굳이 내가 이 회사에? 라는 생각을 갖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은 계속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쳐밀든가. 이해되시죠? 뭐 오늘 시장은 그런 관점이고요. 뭐 오늘뿐만 아니라 올해가 그런 시장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 그만큼 시장에 여유가 없다. 그만큼 이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 해결이 돼야 우리나라도 뭐한다? 훈풍이 분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뭐 KPM 테크 저희 회원분들 중에 이 종목들 들고 회원분들이래요. 구독자분들 중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런 부분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KPM 테크, 뭐 텔콘제약. 자, 종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자, KPM 테크 보면요. 기존에 자리 잡아야 될 자리가 요 자리라면 실제적으로 지금 뭐예요? 한 단계 레벨 다운된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요런 기준에서 박스권을 하나 대충 만들었었다면 요 자리를 뭐 했다?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놓는다라는 관점이에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저점이죠. 320원. 그죠? 위에서 만들어내야 될 자리를 시장이 그지 같고 굳이 이 종목에 수급을 넣어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시장이 빠져야 되면 지수도 눌러야 되는데 큼직큼직한 놈들 눌러버리면 지수 빼기 쉬운데 큼직큼직한 것도 누르기가 버거운 거예요. 왜? 정말 IMF냐? 한국 시장 난리 났구나. 다 돈 빼고 나가니까.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목이라도 처음 일어나야 시총에서 1%라도 혹은 0.5%라도 빼면서 시장을 하락 패턴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죠? 그럼 지금의 이 자리는 뭐다? 단기적인 지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가? 이 330원대가. 그러면 다시 이 박스 안에서 중간값을 요렇게 또 그어본다라는 거죠. 이 그은 자리가 407원, 410원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예요? 최근에 올라오면서 윗꼬리를 다는 자리죠. 그죠? 이게 중간값이에요. 결국에 이 자리를 넘어서야 그 다음은 490원을 기준 잡고 중간인 445원, 45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은 407원, 410원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410원과 325원의 중간 정도인 360원 부근 위에서 버텨낼 거냐 내지 못할 거냐예요. 그래서 오늘 그나마 시장이 돌아서니까 종가가 어떻게 돼요? 360원 위로 안착시켜 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차트의 관점이고 뭐 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급의 영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크게 뭐가 어쩐다 저쩐다 라고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요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계속 연출을 할 거냐 혹은 정말 시장이 그지 같아서 이 자리 330원마저 깨고 내려간다면 또 요런 박스를 뭐 해야 돼?
밑으로 하나 더 만들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기준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 해야 돼? 시장이 더 이상 밀리기보다는 버텨내야만이 얘도 요 박스에서 쳐 놀다가 시장이 그나마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했을 때 뭐 한다? 얘도 490원 혹은 500원 위로 한 번 정도는 올라선다. 그리고 500원 위에서 그리고 650원 위 안에서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그렇다면 텔콘도 저희 회원분 중에 텔콘의 금액을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게 연이 돼가지고 또 제 방송을 보시고 저한테 리딩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텔콘도요 KPM 테크랑 똑같지만 같은 위치로 보면 돼요. 그럼 뭘 봐야 되냐? 실제적으로 얘도 박스를 잡는 자리가 어딘지를 보시면 요런 관점으로 박스를 하나 잡잖아요. 그죠? 요런 자리로 잡았으니까 요 박스를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델리트하고 다시 좀 그릴게요. 요 박스를 요렇게 하나 그려놓고 요거를 이제 이 밑으로 내려보면요. 요런 관점이 나오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밑으로 열려있는 구간은 뭐예요? 조금 더 남은 거예요. 얘는 915원 혹은 900원 정도까지.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그 자리가 1100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얘는 우선적으로 1100원 위로 안착해야만이 1300원대를 다시 도전한다라는 거고 이 1300원 가기 전에 1250원이 단기 저항이 되는 거고요. 요 11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얘는 900원까지는 한번 찍고 올라와야 돼요. 왜? 이 박스의 하단을 한번 확인해봐야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이구나 라는 거를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처럼? 그나마 여기 모양처럼 여기도 좀 만들려고 하다가 주저앉아버린 거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버텨내야 될 자리를 이쪽으로. 결국엔 여기서 이 자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요 밑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 됐던 자리에서 그죠? 여기서 버텨내고 갈 자리를 한 단계 레벨 다운 시켜놓고 여기서 또 한 차례 뭐 했다? 한 단계 레벨 다운을 시킨 거예요 지금. 요런 기준인 거예요 얘는. 그러면 얘는 이랬든 저랬든 요 안으로 KPM 테크랑 동일하게 혹은 요 안 위로 가장 좋은 흐름은 2,000원 위겠죠. 결국엔 2,000원 부분은 한 번 정도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은 나타날 거다. 대신 저점을 어디까지 확인할 거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KPM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디까지 확인할 거냐예요.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아직도 이 추세를 뭐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고점에 대한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저점에 대한 추세를 연결하면 밑으로 올라올 자리가 내려갈 자리가 더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최근에 이 중간값 부분에서 뭐 했다? 한번 확인하고 상단을 찍으러 올라왔다가 결국 다시 밀리고 밀고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값을 이렇게 또 긁고 내려가면 여기서 이만큼이 더 빠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런 관점으로 가니까 더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진 600원, 700원 부분까지. 거기가 뭐 하는 자리? 마지노선이 될 확률이 높다. 굳이 이런 자리에서 옆으로 버텨내면서 상단을 찍었다면 굳이 이 중간값을 깨고 내려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간값까지 다 확인할 거냐? 아니면 이 중간에 중간 자리인 최근에 이런 자리 900원대까지 확인을 하고 여기서 버텨낼 거냐는 거 이제 옆으로. 이해되시죠? 요런 기준인 거예요, 얘도. 요런 기준 안에서 만들어낼 거냐? 만들어
내지 못할 거냐.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메인 자리가 되는 거고, 요 메인 자리를 일단 들어서야 되는 거고, 위로 나오는 오버슈팅의 자리와 밑으로 나오는 언더슈팅의 자리가 지금 현재는 만들어져는 있다. 대신 이 900원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난다. 이 900원을 이탈하면 65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밀려야만이 뭐다? 기술적으로 반등 나온다. 대신 그 자리까지 밀린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다. 오늘 뭐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죠. 뭐 실제적으로 저점을 다 깨고 내려 앉아서 굳이 어떻게 보면 월봉상의 구름대 상단을 확인하고 쳐 밀리고 나선 어디? 구름대 하단까지 다 확인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위로 올라갈 자리를 다 확인했으면 밑으로 내려갈 자리를 다 확인해야만이 뭐가 나온다?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종목들이 그렇다. 특히나 개잡주, 이런 잡주 성향을 가진 종목들은 특히 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경영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거래량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디? 여기 6,680원 정도 어제 관점에서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위로 한 번 더 친다고. 고점을 한번 확인하러 간다고. 그 자리를 일단 확인했는데 넘기진 않았어요. 굳이 넘겨도 되는 자리에서 안 넘겼다라는 거죠. 시장이 돌아서는 부분도 있었기도 했지만 뭐 그게 굳이 이 화천기계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렇다면 누군가 경영권 싸움을 한다라는 건 뭘 해야 된다? 지분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 또 한편 경영권 싸움을 핑계로 누군가는 올라왔던 지분을 모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기존 바닥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뭐 오늘은 빠졌지만 신고가예요. 그죠? 그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개고생했던 사람도 불과 10일, 15일 만에 이 기다린 사람보다 훨씬 이게 코스닥의 강점이거든요. 1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코스피는 1년 내내 꾸준하게 상승하는가의 반면 코스닥은 쳐박다가 3일 놔두고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사자마자 3일 동안 상승하고 1년 내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따가 중간에 한번 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장기 투자의 개념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인데 어찌됐든 오늘은 뭐 주가를 눌렀다. 시장이 좀 돌아서면서 유별나게 좀 더 눌렀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 그래도 경영권 싸움이 남았다라는 기준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에서 이 종목이 꼭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못해도 어디? 요 자리다. 5,750원에서 5,600원. 요 자리 이탈 안 한다면 기술적 반등 혹은 설거지라도 뭐 한다? 한 번은 한다. 그 자리가 6,500원에서 6,600원 정도가 될 확률이 높다. 요 자리는 한 번 정도 뭐 한다? 확인하러 올라온다. 요 자리 지지받으면. 요 자리를 뚫어 올리면 페이크를 치고 신고가 한 번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 자리를 못 뚫어내면 모 아니면 도의 자리 혹은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경영권 어쩌고 저쩌고 주접 쌓아놓고 먹고 튀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설거지 봉이구나. 이해되시죠? 예전 엔투텍 같은 경우가 경영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런 흐름을 한번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의 영향이 좀 다르다. 그때랑은 이때와 지금 화천기계는 수급의 영향이 조금 다르다. 대신 그런 수급의 영향을 내일 혹은 모레 안에 이 봉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엔투텍과 동일해질 수도 있고 그와 별개의 흐름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였지? 뭘 봐달라고 또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이 저번에 영상 한번 찍었죠? 영상 한번 찍으면서 요런 흐름 우리 한국만 나온다. 말도 안 되는 흐름 짓을 한다. 결국 기술 이전이 안 될 것 같다. 악재로 쳐밀었는데 기술 이전에는 크게 문제 없다. 라고 해도 쳐밀릴자리는 쳐밀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이면 위로 올라가는 오버슈팅과 밑으로 내려앉는 언더슈팅 자리가 남았다. 요 자리 35,000원 밑에서는 한 번 정도 지켜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을 뭐 했다? 오늘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어거지로. 그런 이유가 우상증자 한 주당 0.2주 주겠다라는 거죠. 주주 달래기를 뭐 한다라는 관점인데, 근데 뭐 한 주당 한 주 주는 것도 아니고 한 주당 2주 주는 것도 아니고 0.2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콩고물 떨어지는 거 주워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크게 반등을 하진 않는 거예요. 대신 하락은 뭐 했다? 멈출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대신 이 하락의 멈춤이 39,000원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타서 결국 이 박스 안으로 기어들어오지 못하면 뭐다? 주주 달래기는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콩고물 떨어진 거 주워봤더니 흙 묻었네 혹은 상했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뭐 한다? 밑도 끝도 없이 밀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나온다. 그때는 어디까지? 그때는 28,000원 부분까지 한 번 정도 더 밀어야만이 끝이 나요. 자, 이런 흐름 이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한다? 옆으로 횡보 좀 시켜놓고 여기서 이제 슬금슬금 이렇게 쳐밀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등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이런 차트도 봐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관심적으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런 흐름 만들어내다가 아니다 싶으면 뭐 이슈가 없으면 다시 또 쳐밀고 내려가요. 그러면서 각도를 변경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죠? 어찌됐든 알테오젠 그런 관점인 거고요. 결국엔 이 35,000원 기준해서 종가상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 꼭 체크하셔라. 다시 이 자리 깨지 않는 이상은 39,000원대 정도 한번 결국 5일선 확인하러 한번 간다. 이 5일선 확인을 올라갈 때 5일선을 뚫어내지 못하면 뭐다? 일단 정리해라.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리고 다시 기다려라. 뭐 할 때까지? 차라리 5일선을 위로 올라탈 때까지. 그러면 11선까지 헤쳐먹을 자리가 또 한 번 나와요. 이해되시죠? 한번 확인하고 눌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차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또 11선 쳐맞고 밀려갖고 5일선 한번 깨고, 그리고 버티는 척 했다가 다시 5일선 탈환하면서 11선과 5일선 이격이 붙어지면 위로 올라타고 그때 빵! 한 번 정도 치고 또 윗꼬리 달고 뭐 15일선, 21일선 뭐 확인하고 다 이지랄이에요. 그러면서 옆으로 이제 뭐 한다? 행보하는 자리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팜스빌 이것도 사료 관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예전 영상 한번 여기서 찍었을 거예요. 뭐 올라오는 자리에서 기존 고점을 한 번 정도 확인하고 올라오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 거래량을 뭐다? 누군가 흡수한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강하게 뚫어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누군가 어거지를 올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확인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미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그런 자리를 15,000원 기준 잡아서 지켜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얘는 크게 보면 요런 큰 박스 안에서 위에 오버슈팅 자리와 밑에 언더슈팅 자리 이렇게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실제적으로 얘가 어디? 이 오버슈팅 자리에 반까지는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언더슈팅 자리에 반까지는 한 번 정도 밀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 자리가 14,500원 자리. 이 14,500원을
확인하러 내려올 때 지켜내느냐 내지 않느냐만 뭐해라? 체크해봐라. 이 자리 지켜내면 어찌됐든 16,000원에서 16,500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올라오고 나서 방향 잡는다. 결국엔 요 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를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지켜낸다면 신규적인 관점으로도 봐도 무방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곡물주들이 또 다 쳐밀렸죠. 뭐 특별할 것도 없고 특별한 것 때문에 올라온 것도 없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쌌다 포 쌌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네들이 최근에 계속 이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시덥지 않다라는 거죠. 왜 거래가 안 터져요? 시덥지 않아요. 오를 때 찌끈찌끈 쳐올려놓고 첨일 때 한 번에 빵빵빵빵 밀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들었다 놨다 할 뿐이지.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로는 확실하게 방향을 못 잡은 거예요. 얘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수급을 제대로 넣어서 위로 터트릴 거냐? 아니면 그냥 요 정도 그냥 5% 10% 먹었으니까 원래 30% 보고 들어왔는데 에이 5% 10% 먹었으니까 그냥 됐다 시장도 안 좋으니까 버리자 라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뭐 현재는 이 구름대가 어째요?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매물이 뭐한다? 살며시 힘이 빠지는 자리죠. 매물대가 이제 슬슬 빠지는 자리예요. 즉 기존에 위에서 들고 있던 누군가들은 기다리다가 뭐 했다? 물타기를 했든 아니면 손절을 했든 둘 중에 하나의 자리를 이제는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어제 요 구름대를 벗어나서 매물 소화를 한 것처럼 보아놓고 오늘은 뭐예요? 시가를 구름대 안으로 넣으면서 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요 구름대 상단으로 올라서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매물 소화를 확실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있을 자리가 구름이 아니네. 내가 있을 자리는 구름을 벗어나는 거네 라고 차트상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해? 빵. 그게 아니라 오늘 다시 들어왔는데 벗어나지 않고 요 안에서 움직인다. 그럼 뭐다? 매물 소화를 할 생각이 당분간 없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굳이 내려왔다가 벗어나더라도 또 한 번 기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의 자리에서 매물과 함께 묻힐 거냐 아니면 매물을 뚫고 독보적으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칠 거냐가 이제 뭐다? 내일 혹은 모레 안에 결정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해되시죠? 그 안에는 결정을 봐야 된다. 그 결정을 못 보면 이제는 나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가리다. 결국엔 다시 이 밑바닥으로 쳐밀고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팜소리 같은 것도 밑에서 쳐 올라오는 이 추세선 보자 그랬죠? 뭐예요? 시가 자체를 밑으로 쳐밀잖아요. 그죠?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어거지라는 거죠. 누군가는 들고 있으면서 뭐한다? 컨트롤한다라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쳐 밀렸는데도 누군가는 뭐한다? 요 안에서 컨트롤한다라는 거죠. 한 차례 밀었으니까 2,000원 혹은 1,950원까지 열어놓고 요 자리 안에서 버텨내야 이제는 요 추세를 기준으로 밑에서 위를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위로 올라가는 공간을 벌리면서 요런 그림 만들어낼 거야. 아니면 내일이라도 빠르게 다시 요 추세 안으로 기어 들어갈 거냐의 관점이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뭐 한일사리도 뭐 마찬가지죠. 다시 요 안으로 뚫어냈다가 결국엔 요 추세를 뚫어 올렸다가 뭐에 다시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자리가 나옵니다. 요 위를 뚫어냈다가 쳐 올리지 못하고 밑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기준 잡고 얘는 뭐 해야 된다? 이제 대응해야 된다. 얘는 아직 벗어날 자리가 많다라는 거죠. 누가 대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얘는 단기적인 자리 6,650원,
길게 보면 6,300원까지 여유 두고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고려산업 역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 앉아서 매물 소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졌다가 뭐예요? 지금은 다시 구름대 밑으로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여기 기준으로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요 박스 안으로 기어 넣어 놓고 대응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박스 밑으로 밀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요 밑으로. 그럼 여기서 또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 놓고 요 기준 5,500원 부분 정도 요 자리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 결국엔 가장 좋은 흐름은 요 박스 상단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데, 박스 하단에서 움직임, 그 안에서도 중간값을 기준으로 위에서 버틸 거냐 밑에서 버틸 거냐예요. 밑에서 버티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다? 별로. 결국 한 번 더 똥창 튀길 수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차트의 관점이다. 얘도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뭐 해야 된다? 확실하게 방향 잡아야 된다. 그럼 얘가 방향을 잡으려면 시장이 더 눌려야 될 수도 있는데, 시장이 더 이상 눌릴 자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시장이 더 눌린다고 해서 이 곡물 비료들이 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 시장이 빠진다라는 건 매수세가 적다라는 거면 굳이 이런 종목까지 사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도 뭐 그냥 KPM이나 뭐 텔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 이슈는 있지만 그 이슈가 체감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친 듯이 와닿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 막 금 모으기 하는 것처럼 IMF처럼 와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물가가 오르기도 했고 밀가루 값이 오르기도 했고 판유 값도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얘네 미친듯이 가려면 지금 당장으로는 대란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식당에 표말 붙어있죠. 재료 소진, 계란이 안 나와요. 가격이 지금 3천 뭐 5,000원인데 갑자기 또 10,000원이 되거나, 뭐 이건 KCPD 관련이겠지만 10,000원이 되거나, 밀가루가 갑자기 뭐 칼국수가 7,000원 하던 게 20,000원이 되거나, 아니면 밀가루 수입이 안 돼서 하루에 10명씩밖에 안 팔아요. 이런 그림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거죠. 굳이 여기 있는 매물을 굳이 소화를 안 시키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런 개같은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 중에서도 이 대장주에 속하지 못한 종목들은 이런 병신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서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미친듯이 내려앉죠. 그죠? 얘는 이제 지가 찍을 자리까지 찍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흐름 보면 이 JC케미칼 얘 파묘 관련이었잖아요. 근데 그 뜬금을 여기서 흐름을 바꿔놓은 뒤로는 남들 그래도 뭐 할 때, 쳐 밀려서 버틸 때 얘는 뭐 했다?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시켰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얘가 미친듯이 올라오죠. 그죠? 얘가 미친듯이 올라오죠. 왜? 얘는 밑바닥을 단기적으로 찍을 때 다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듯이 단기적으로 쳐 올라온다라는 거고, 샘표 같은 경우도 얘 이런 애들 안 가고 버틸 때 뭐 생각 없는 애들은 미친듯이 쳐 밀고 내려가더니 뜬금없이 샘표가 대장질을 하면서 막 쳐 올라왔죠. 왜? 쳐 밀릴 만큼 쳐 밀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먼저 쳐 밀리는 놈들은 먼저 올라온다. 대신 먼저 올라와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뚫어내지 못하면 자리의 횡보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게 차트 종목의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펌핑질 하는 거예요. 얘 갔다 쟤 갔다, 얘로 눈 돌려놨다 쟤 한번 때려주고, 쟤 또 때려갖고 쟤 쫓아가면 이제 그 다음 바닥 찍었던 다른 놈이 쳐 올라오고, 이제 그 흐름을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지 않냐가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뭐 까나리 액젓도 요 위에 있는 흐름 한 번 정도 확인한다고 말씀을 여기서 드렸죠. 버티니까 한번 확인하고 나니까 다시 확인하고 어디
이 밑에 확인할 자리까지 19,000원 요 자리 이탈하면 뭐한다? 버려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뭐한다? 오늘 같은 날 다시 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와 여기에 중간값이 23,500원 부분. 오늘의 고점 정도 자리니까 이제는 23,500원 위로 올라타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못 올라타고 여기서 얼쩡얼쩡얼쩡을 옆으로만 횡보시키면 뭐다? 다시 19,000원 혹은 15,000원대 확인하러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여기서 버텨야 되는 자리 중에서도 가운데 긋고 여기 캔들이 많냐 여기 캔들이 많냐 아니면 여기 캔들이 많으면 요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 위에 캔들이 많으면 위로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그냥 계속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